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미국의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자투표기인 도미니안 투표기를 좀 심층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를 낳게 되는가. 오늘도 이 분야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 우리 조슈아님,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아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 것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는데, 오늘 이제 어제 한 걸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층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예, 어제 했던 거 이제 간단하게만 요약을 하고 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타이틀 화면이 77페이지인데요. 이제 넘어가서 78페이지 예, 잠깐 보시고요. 어, 이건 이제 그 일반인들이 이 그 투표를 진행하는 그 순서대로 그대로 이미지들을 나열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신분 확인을 하게 되겠죠. 신분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게 크게 의미가 없는 거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79페이지인데요. 아까는 이제 그 투표 사무원이 본 그 시각이고요. 이거는 이제 투표를 하러 온 사람들의 시각에서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그 개인 정보 같은 것들이 와이파이 무선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분명히 서버하고 접속이 되게 되어 있고요. 음. 그런 내용을 보게 될 때 상당히 보안이 좀 취약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장 이제 이거를 보면은 이제 미국에 가서 호텔 같은 거 들어갈 때, 호텔 들어갔을 때 이제 호텔 카드를 주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 똑같은 그런 걸 연상을 시키는데, 이게 일상화되어 있는가 봐요. 네. 예. 호텔 근데 카드 키 받을 때. 예. 네. 뭐 어떤 키든 간에 안에 정보가 들어가 있게 되고요.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카드를 옆에다가 이게 꼽지 않습니까? 예. 꼽는다는 그 자체가 이게 그 IC로 이제 칩 방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할 건데요. 80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 그 칩을 쓴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에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예. 스마트폰에 물론 이 카드 크기로 쓰지는 않고 스마트폰에 들어갈 만큼 아주 작게 잘라가지고 폰에 넣긴 하지만 이런 키에 카드 키에 넣는 메모리는 거의 다 동일할 겁니다. 이게 이제 144kB라고 했는데요. 이건 초기 모델이기 때문에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어떤 모델을 썼다면 더 많은 정보도 들어갈 수 있는데요. 여기만 이제 영어 글자, 영문 글자 기준으로 해서 14만 7천 글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꼭 필요한 정보 외에 다른 것도 추가로 조작하기 위해서 넣을 수도 있다. 이런 음. 걸 이제 말씀드렸고요. 다음 페이지, 81페이지를 보시면요. 어, 그 이제 투표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터치 스크린에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투표 용지에 도장을 찍는 것으로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데, 미국에서는 이 도장을 찍는 상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직접 뭐 수행하는 게 없고요. 이렇게 그 컴퓨터로 하는 이 터치 스크린을 터치하는 게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터치를 누르는 순간부터 조작이 가능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조작이 되면서도 프린트가 됐을 때는 조작이 없는 걸로 프린트가 되어서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음. 그뿐만 아니라 프린트 안에 QR코드 같은 데는 실제로는 조작이 안 된 것처럼 잘 보여주고 나서 QR코드 안에는 조작이 된 정보를 또 넣을 수도 있고요. 이 음. 부분은 조금 있다가 제가 QR코드 부분만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잠시 이제 언급하면, 어제 방송을 보고 매사추세츠에 사시는 그런 재미 동포분이 그 의견을 남겼더라고요. 그 이제 매사추세츠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한 지역이고, 뭐 아마 상하원 뭐 주지사 대통령 선거 중에서 바뀐 적이 없을 겁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동네니까. 근데 거기에서는 지금도 다 마킹 방법을 쓴대요. 그렇게 하고 그걸 동그라미를 영어로 버블이라고 표현하더구먼요. 네. 그래서 그거를 검정색을 칠하니까 블랙 버블이라고 표현하고, 이게 뭔가 손을 좀 대가지고 너무나 완벽하면 퍼펙트 블랙
버블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 영어로 보니까. 그렇게 네. 그분은 다 그렇게 그 이 마킹을 다 하는데 이번에 처음 도미니안 이 투표기를 그 바실리아 TV에 조슈아 님이 소개해줘서 자기가 처음 보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방송을 들을 때 아셔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는 미국이 워낙 넓고 또 선거는 주정부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소개하는 것은 도미니안이라든지 스마트매틱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전자투표기를 도입한 주에 한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미국의 주가 이제 워낙 넓다 보니까 그때 주 상황마다 다르고 특히 민주당 우세 지역 그리고 공화당 우세 지역은 크게 조작이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조작이 필요 없는 그런 전통적인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조작이 좀 어려운 방법 그런 방법으로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음.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82페이지인데요. 이제 어, 겉으로 보이기만 다를 뿐이지 프린터도 HP 프린터고 이게 길쭉한 이제 스마트 패드 이제 태블릿이라고 하는데 이 태블릿도 거의 동일 모델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카드를 넣는 노란색의 그 투입구 노란색이 뭐 연두색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노란색 투입구가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B 모델이라고 하긴 했지만 거의 동일 모델이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도미니언 장비의 동일 모델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다음 페이지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인데 83페이지 보시면 그 투표를 진행할 때 이런 식으로 뭐 대통령 선거, 뭐 상원 의원 선거, 뭐 하원 의원 선거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제 이름들이 나오는데 조슈아님 소리가 좀 너무 작다고 이렇게 하는데 네, 음, 지금 한번 소리 내보시죠. 네, 제가 볼륨을 한번 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조절하면 됩니까? 오디오 믹스에서 네네, 거기서 일단 약간 최대한 최대로 키워주시면 될 것 최대한 같고요. 돼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한번 보시고 목소리 한번 해보시죠. 네, 조슈아님 소리가 너무 작다고 그러는데 나는 좀 굉장히 클 거고 바로 예, 잘 조슈아님 소리 괜찮습니까? 오버. 조슈아님 소리 괜찮습니까? 조슈아님 소리 내보세요. 나는 괜찮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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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가 지금 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자꾸 살짝 내보세요. 네네. 네, 제가 좀 더 마이크를 가까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네요. 잘 들린대요. 괜찮은가요? 예. 네, 아직 소리가 좀 작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네, 음, 조슈아님 소리가 작대요 아직도. 네. 데스크탑 오디오를 약간 줄여보면 어떻습니까? 저 거를. 네. 그 제가 음. 네, 오디오는 줄였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좀 나은 것 같은데. 저 소리는 잘 들리죠? 공병호 소리는 잘 들리시죠? 마이크를 가까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범성님. 지금 작게 들어오긴 하네요. 공박사님 소리는 크고 조슈아님은 작고 그러네요. 항상 처음처럼 님이. 오늘 방송은 상당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방송은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부정선거의 가장 그 주역 가운데 한 분인 도미니안 전자투표기 문제를 심층적으로 이렇게 다루는데 지금 이렇게 아주 깊숙하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국내에 많이 없을 것 어떻게 같아요.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마이크가 지금 볼륨이 되게 좀 적게 들어오긴 하거든요. 아, 이거를 마이크 설정. 막 여기 지금 뭐 다양한 의견이 나와요. 괜찮으니까 빨리 하라고 재촉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예. 미주중앙일보의 원영숙 기자님이 중요 내용을 보도했는데, 와, 사형될 자 많습니다. 예, 이번에 다 밝혀지게 되면 뭐 감방이 부족할 것 같아요. 어, 글쎄, 많이 작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제가 컴퓨터를 껐다 켜면 그러면 안 잘 돼요.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어, 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럼 바로 계속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계속합니다. 계속합니다. 계속합시다. 끄면 안 돼요. 입술이 있다. 됐다, 됐다, 됐다. 크네. 테스트? 아, 네. 커요. 아주 지금은 커요. 어떤지 모르겠네요. 아주 지금은 괜찮아요. 잘 들릴까요? 예, 예, 괜찮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네, 지금 좀 조절이 된 것 같은데, 오케이. 어, 근데 왜 또 박사님 소리가 안 들리지? 내 소리가요? 한번 또 진행해보죠. 진행해가지고, 딴 데, 예. 많이 좋아졌다는데. 오늘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 오늘 제가 11시에 내보낸 방송 보셨죠? 그 방송이 어제 트럼프 법률팀하고 루디 줄리아니가 가진 기자회견 내용을 급하게 새벽에 작성해가지고 보냈는데 한번 보시면 도움 될 겁니다. 오늘도 루돌프 줄리아니가 한 이야기들이 한 2편 정도 더 나갈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면은 명확하게 아실 겁니다. 그리고 예, 그래도 뭐 이렇게 목소리가 중요하니까 잘 들립니까? 네, 이제는 잘 되는 것 좋네요. 같은데요. 이제 괜찮죠? 네, 이제 갑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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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도 잘 잘 들어오는 것 들린대요. 같은데, 예, 잘 어떤지 들립니다. 모르겠네요. 오케이, 잘 들리신대요. 오케이, 시작. 네, 네, 예, 죄송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좀 설정을 만졌나 본데요. 예,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행합니다. 이렇게 38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그 투표 진행 화면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 지역구 투표용지 그리고 그 비례 투표용지 그리고 뭐 또 후보를 또 뽑을 일이 있으면 투표용지를 하나 더 받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미국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간편하죠. 한 화면 안에 뭐 대통령 선거, 상원 의원 선거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나와 있고 터치만 하면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 터치를 한다고 해서 내가 이 후보를 선택을 한 게 아닙니다. 이게 그 무슨 말이냐면 이 컴퓨터의 내부의 신호는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 터치하는 패드에 얘가 눌렀는지를 그 판독하고 결정을 내리는 장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패드는 터치가 있을 때 X, Y 좌표와 어떤 세기로 눌렀는지 감압을 측정하는 그런 그 입력 장비밖에 없습니다. 그게 입력이 되면 이 신호가 그 컴퓨터로 들어가서 CPU라든지 중앙 처리 장치로 들어가서 입력 신호가 들어왔음을 감지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좌표는 어떤 후보인지 또 판단을 한 다음에 다시 화면으로 이 후보가 선택이 됐다는 것처럼 이렇게 반전을 시켜서 선택되었음을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는 순식간에 이제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걸 눌러서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요. 원래 이 부정이 없는 제대로 된 전자 투표기라고 한다면 이걸 눌렀을 그 정보가 제대로 다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전자 시스템 컴퓨터는
너무나도 정확하고 0.1%뿐만이 아니라 0.0001%의 오차도 절대 나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작이 일어나느냐면 이런 게 조작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 조작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취약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 선거는 아예 이 종이라든지 도장을 찍는다는 어떤 그 수동작이 거의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건 조작의 위험이 아주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자개표기라고 하는데요. 미국은 개표를 포함한 모든 시스템이 다 컴퓨터로 돌아가기 때문에 전자투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인데요. 이제 투표 용지를 이제 인쇄를 하게 되겠죠. 인쇄를 한데 잠시 후에 QR코드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이 QR코드가 어떤 식으로 조작이 돼도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게 무슨 글자구나 하고 인쇄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스마트폰으로 이걸 확인을 해도 확인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85페이지를 이제 보시면 스캐너를 통해서 이제 집어넣게 되는데요. 이건 이제 스캐너이지만 스캐너를 통해서 종이를 투표용지를 집어넣으면 스캔돼서 이미지가 저장이 되면서 또 아래로 탁 떨어지면서 투표용지를 보관하는 그 함이 밑에는 이제 함인데요. 이 두 가지가 이게 연결된 형태로 되어 있는데 밑에는 그냥 단순한 통입니다. 투표용지를 보관하는 단순한 통이고 위에 있는 기계 같은 복잡한 부분이 이게 바로 이제 스캐너인데요. 근데 이 도미니언 시스템은 스캐너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컴퓨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산적인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고 어떤 후보를 선택해서 뽑고 거기에 대한 한 것을 프린트 연결 장비까지 프린터를 컨트롤하는 장비까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미니언 시스템에서 선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연결된 그 터치 스크린에서 이제 그 후보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 터치 스크린에 아마 뭐 일부 전산적인 장비가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대부분 저 시스템에 다 들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하게 무언가를 하는 것 같아요.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 도미니언 시스템에서 한 방에 다 끝날 작업을 가지고 괜히 이걸 뭘 뽑았다가 뭘 했다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복잡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쓸데없이 복잡하게 이렇게 만들었죠. 폼나게. 네. 그 다음에 이제 86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프린터가 이제 나오는데, 우편 투표처럼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일부 조작이 없을 이제 조작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지역에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마킹을 하는 투표용지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에는 이제 QR코드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QR코드를 썼고 어떤 지역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그런 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용지를 썼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를 혼합해서 사용을 하게 됐고요. 왼쪽에 가운데 있는 거든 오른쪽에 있는 거든 결국은 투표 용지는 이미지로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지로 해서 그 아까 이제 도미니언 장비 옆에 있는 메모리 카드로 들어가는데 뭐 제 추측으로는 메모리 카드로 넣는 순간에 통신으로도 다 이제 전송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뭐 한국 장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투표 용지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간 메모리 카드에 있는 사진 이걸 다 스캔한 사진 가지고 데이터를 판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랬을 경우에 데이터를 조작을 한다든지 삭제한다든지 이런 것이 너무 쉽게 된다. 이것이 큰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카드에 들어있는 투표지 이미지를 갖고 카운팅한다는 거죠. 네. 아, 내가 뭐 이 분야에 그렇게 조예가 깊진 않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미 그냥 머릿속에 바로 그냥 부팅이 되는 단어가 그냥 조작이네요. 그런데 이건 이제 그 투표지 분류기 이번에 그 박지원 변호사가 입수한 그 투표지 분류기를 보고 이제 저도 좀 깨달았던 내용인데 투표지 분류기는 투표를 분리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하하. 네, 투표지 분류기엔 그 기능이 없고 투표지 분류기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전산 장비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하지만 결국은 노트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전산 장비라고 봐야 되는데 투표지 분류기 장치에 노트북이 포함되어 있지만 어쨌든 전체를 놓고 봐서는 전자개표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 분류기 자체 내에서는
몇 번 후보를 찍었는지 판별하는 기능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판별하는 그 스캐너가 있는데요. 스캐너가 바로 노트북으로 직결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상황과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조슈아님 결국은 보면은 뭐 전 이렇게 투표 분류기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뭐 분류 기능하는 것은 다 폼으로 있는 거고 결국은 다 컴퓨터가 모든 종류의 제어력부터 시작해서 식별 같은 걸 다 하겠도록 우리나라도 만들어져 있는 거네요. 네, 제어도 하고 식별도 하고 이미지를 다 스캔을 합니다. 이미지 스캔하고. 스캔을 하니까 미국어가 똑같은 거죠. 스캔해서 파일로 집어넣고 뒤 후면에다가 외장하드나 USB를 넣고 거기에다가 이미지를 저장하는 것으로 이거는 이제 그 개표 사무원 매뉴얼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음. 예,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못 봤으니까 모르는 거죠. 혹은 또 노트북에도 중복 저장돼서 아니면 한꺼번에 나중에 USB 메모리로 맞네요. 복사를 그러니까 그 한다든지. USB 메모리를 대개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캐비넷 안에 보관한다고 했으니까 그거네요. 네. 음. 그 어떤 데에서는 뭐 금고에 보관하는 데도 있고요. 음. 어떤 데서는 제가 어디라고 말을 해도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그 구리선관위 같은 경우는요. 예. 그 사무국장 서랍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음.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선거 정보들이 뭐 그냥 이렇게 방치되면서 보관되고 있습니다. 음. 네, 그 다음에 투표 그 87페이지 잠깐 보시죠. 87페이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87페이지. 이제 이 수개표라고 제가 써놓긴 했는데 사실은 이게 수개표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장수 같은 걸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국은 스캐너 장비로 또 다시 집어넣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수개표는 아닌데 제가 왜 수개표로 했냐면은 수개표처럼 보이기 때문에 수개표를 일단 썼습니다. 음. 가짜 소개표인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손으로 무언가 하는 동작을 계속 합니다. 음. 사실상 이건 이미 스캔이 되었거나 나중에도 스캔이 될 거거든요. 음. 근데 숫자로 이걸 확인하고 세고 하는 그 동작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음. 사실은 결국 이런 모든 동작들이 다 필요 없는 거. 터치 스크린을 누르는 순간 데이터가 이미 되거든요. 음. 그 모든 데이터가 바로 서버로 가면 끝나는 일입니다. 음. 정말 쓸데없이 프린트를 하고 숫자를 세고 이걸 확인해 가지고 집어넣고 하는 일련의 그 과정들을 대량의 비용과 인력들을 투입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순식간에 이 그 투표가 끝난 시점에서 이미 그 투표 용지를 이미지를 데이터를 판독을 한다고 해도 지금 이 그 구글이라든지 이미지 판독하는 이 시스템이 그 인공지능 수준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뭐 1시간도 필요 없고요. 한 10분 내면 끝날 거라고 봅니다. 음. 그러니까 투표가 끝나는 시점에서 이미 정보는 다 나옵니다. 음. 그럼 숫자가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거 뭐냐? 우편 투표도 있지만은 그 당일 투표의 경우는 그냥 보여주기식입니다. 원래는 몇 표 정도로 확 올라간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쭉쭉쭉 올라가는 것이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개표 작업을 신뢰감 조작 있게. 없이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필요 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네, 그지? 그 많은 사람 동원해 가지고 네. 그냥 터치하는 우리나라도 순간에 네. 그냥 센스의 이제 이미지 스캔을 통해 가지고 투표지 이미지가 다 입력돼서 모든 게 다 결정 난 건데 이걸 네. 가지고 폼을 잡고 그렇게 하는 거네. 아유 참. 근데 아마도 이제 그 뭐 미국 연방 선관위도 마찬가지겠지만 점점 전자투표로 100% 전자투표로 갈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는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인력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 앞서의 터치 스크린 터치를 하자마자 바로 그 정보들이 취합이 돼서 그 이제 방송국 모니터에 이제 송출이 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 이미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프로그램만 조금만 이제 손보면 바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돈을 많이 쓸 겁니다. 이렇게 수개표 하는 것처럼 보여서 돈을 많이 쓴 다음에 이 많은 돈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시험 서비스는 계속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누르고 끝내버릴 겁니다. 이걸. 그런 식으로 될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조작이 안 된다는 식으로 계속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또 부분이 취약한지 그것도 나중에 좀 추가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좀 귀찮고 번거롭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컴퓨터를 이용한다면은
뭐 반나절 만에 끝날 걸 하루나 하루 약간 더 걸릴 수 있지만 그 잠깐 동안 더 기다리는 것에 비해서 그 확보되는 장점들이 이 투표에 대한 조작의 가능성을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수개표가 현재로서는 답이다. 제가 아무리 저도 컴퓨터를 좋아하고 전자공학을 좋아하고 편하게 이 모든 것들의 과학적인 어떤 혜택을 저도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걸 통제하는 이 사람들이 악의를 가지고 통제하면 너무나도 무서운 칼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아쉽지만 컴퓨터 관련 장비는 전혀 배제하고 수개표를 하는 게 현재로서는 그나마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분류기 그에 관한 부분인데요. 88페이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계수기라고 해가지고 계수기 및 검수를 하는 장비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투표용지가 착착착 들어가면서 숫자가 하나 둘씩 올라가면서 이제 100표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런 용도로 사용되지는 않고요. QR코드를 일일이 확인하는 그 스캐닝 장비로 분류, 그러니까 판독을 하는 거죠. 판독도 하고 계수도 하고 이렇게 다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QR코드가 문제인데 이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 이 자료를 정리했는데요. 이 부분도 QR코드 내용이 많아가지고 좀 빨리빨리 지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개표 방송도 사실 또 문제입니다. 개표 방송이 아마도 이제 뭐 방송국이 다 정말 짜고 방송국도 다 한패고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조작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그 방송을 하기로 입을 맞춘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런 의혹들이 지금 많습니다. 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부정선거 전문가가 다 되셔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그 출구 조사를 했는데 출구 조사는 당일 투표만 조사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를 합친 최종 결과와 그 출구 조사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거든요. 정확하게 일치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전 투표가 다 합쳐진 최종 투표 결과를 이미 방송국에서는 알고 있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한패일 수 있다. 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제 증거가 세기 때문에 그냥 한패라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론에서도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하게 되면 분명히 이 당일 출구조사에 대한 이 내용과 이걸 왜 언론에서 그대로 발표를 했는가에 대한 책임이 대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언론에서 특히 뭐 벨라루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는 그래도 보수 언론에서는 발표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보수 언론도 입을 닫고 있는 걸 보면은 분명히 이거 그 사전 투표와 혼합이 된 내용으로 출구조사를 발표했다는 이 내용으로 언론이 뭔가 같이 짰든지 아니면 이걸 자기들이 실수를 했더라도 책임론에 있어서 뭔가 이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 부정선거를 좀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이제 미국의 개표 방송은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개표 그 진행 중에 분명히 투표 용지들이 무단으로 막 이제 들어왔고 거기에 대한 조작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투표 방송을 여러분들 봤지만 우리나라 투표 방송이나 미국 투표 방송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그 지역 주 전체 주를 한번 또 보여주면서 그 안에 있는 세부 그 시티들 카운티들을 쭉쭉쭉쭉 보여주면서 현재 몇 표다. 현재 여기는 이겼다. 현재는 여기는 졌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돌아가면서 현재 상황만 보여줍니다. 현재 상황만 보여주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조작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시청자들은 조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개표 방송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그래프 방식으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어렵다, 예산이 필요하다, 다 거짓말이고요. 약간의 프로그램을 하면 일반인들도 그래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PPT 내용을 보시면 그래프를 만들었는데 이건 일반인이 만든 겁니다. 일반인이 그 들어오는 실시간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을 해서 자동으로 이제 엑셀일 수도 있고요. 데이터베이스일 수도 있는데 착착착착 계속 저장을 해서 결국은 이 그래프 모양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이걸 개인
개인 트위터에 이제 올린 그래프입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데 방송국도 할 수 있는 거죠. 정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작을 위해서. 네, 조작이 됐는데 음. 이거는 이제 홈페이지에 캡처한 내용인데요. 방송국에서 발표한 내용도 있습니다. 왼쪽에 이제 두 개인데 음. 지금 이 두 개의 미시건 데이터가 몇 시간 뭐 차입니까? 네, 이게 그냥 거의 순식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순식간에. 이걸 왜 순식간이라고 봐야 되냐면 그 바이든 그 뭐지 트럼프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바이든 후보 이외에 미시간주에 다른 또 세 명의 후보가 더 있었거든요. 예. 이 세 명의 후보에 대한 내용도 한 표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거 좀 빼먹었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후로 트럼프 표가 300표가 들어온 것 같은데 이 데이터를 올린 분은 운이 좋게도 트럼프가 300표가 들어오기 직전에 이걸 캡처를 한 것 같습니다. 찰나의 순간에 캡처를 기가 막히게 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프를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표를 지나서 가운데 이 표를 보시면 이 파란 게 그러니까 빨간색 그래프와 파란색 그래프가 쭉쭉쭉 올라가다가 파란색이 탁 튀어 오르는 게 보이는데 예. 그걸 확대한 게 빨간색 이제 그 사각형으로 테두리를 한 게 확대를 한 겁니다. 바이든이 확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예. 이제 확 올라간 건데 이걸 제가 만약에 근데 이제 이 가운데에 있는 이 부분 그 빨간 테두리 있는 부분은 우편 투표입니다. 우편 투표. 음. 우편 투표에 관한 조작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미시간주의 두 표하고 상관없는 별도의 겁니다. 예, 그걸 이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수치로 표현된 거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라는 이야기죠. 네네. 그러니까 이건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 게 이걸 만약에 왼쪽에 있는 두 표를 만약에 실질적인 표로 보여줬다 한다면은 제일 오른쪽에 있는 표처럼 될 겁니다. 트럼프 표가 밑으로 꺾어져 내려가는 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예. 네. 예. 이게 만약에 실시간으로 방송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뭐 완전히. 그러면 지나가는 개도 개는 모르겠지만 초등학생도 이것이 투표가 올라가다가 왜 떨어졌지?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고장이 아니던가 아니면 부정선거인가? 이런 의혹들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개표를 하다가 표가 계속 늘어나긴 늘어나지 이렇게 팍 줄어들 일은 없거든요. 이런 현상들을 경합주의 각 여러 곳에서 동시에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형식으로 그래프로 방송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조작의 흔적을 사람들이 그 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걸 이제 이런 조작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둬서 실시간으로 방송에 나온 것을 일일이 숫자를 체크해가지고 확인한 사람들만이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낸 건데 이건 선관위나 아니면 방송국에서 데이터를 얼마든지 이런 그래프로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각 주마다 만들 수 있고 각 카운티마다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다 만들 수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조작에 직접 관여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작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원활하게 조작을 할 수 있게끔 방관을 했다. 이런 식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어제 했던 것들을 한번 좀 쭉 이제 훑어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봤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조작의 내용을 제가 이제 그 이미지로 만들기는 좀 어려워가지고 간단하게 이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91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91페이지는요, 미국 선거의 진행 순서입니다. 진행 흐름도입니다. 그래서 미국 선거는 크게 우편투표, 당일투표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편투표와 당일투표만 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아래에 있는 쪽은 일단 이제 복잡하니까 아래에 있는 쪽은 이제 없다고 생각하시고 우편투표와 당일투표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편투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편투표는 먼저 본인 신분을 확인을 하겠죠. 그 다음에 투표용지를 받을 겁니다. 예, 뭐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고 직접 받을 수도 있고 투표용지를 받을 거고요. 투표용지를 받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그 마킹을 하겠죠. 마킹을 한 다음에 이걸 우편함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우체국으로 들어가서 적당한 지역으로 다 취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개표하는 그 개표 장소로 옮겨져서 이제 개표를 진행하게 되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예, 간단하죠. 예. 그리고 당일 투표를 보겠습니다. 당일 투표를 하는 현장으로 본인이 직접 가서 또 신분증이라든지 이런 확인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키를 받는 걸 확인하셨을 건데요. 그 보안 키를 받아서 그 키를 전자투표기에 가서 꼽습니다. 꼽은 다음에 전자투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합니다. 프린트를 한 그 프린트 내용을 가지고 투표를 하면서 동시에 스캔 작업이 이루어지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떤 지역은 투표만 하고 스캔은 또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스캔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개표는 이 스캔된 이미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편 투표, 당일 투표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을 이제 쉽게 보고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진은 안 넣었지만 사진은 안 넣었더라도 이렇게 그럼요. 글자만 보고도 앞에 사진으로 다 보여드렸으니까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밑에 아래에 있는 건 뭐냐? 데이터 이동, 개인정보, 이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이거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위에 있는 건 보이는 거고요. 밑에 있는 건 보이지 않는 건데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데이터의 흐름은 이동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데이터는요. 신분 확인할 때는 투표에 관한 데이터는 안 갑니다. 근데 전자투표에서 투표를 하면은 거기에서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찍었다라는 정보가 생성이 돼서 결국은 이제 프린터가 됐을 때 그 종이에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오케이. 그 종이에 정보가 들어가는데 QR코드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또 스캔을 하게 됩니다. 스캔을 하게 되면 종이 정보에서 또다시 사진, 이미지 정보로 파일로 변환이 됩니다. 오케이. 예, 사진 파일인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사진을 찍으면 사진을 찍을 때 스마트폰에 사진 파일이 쭉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파일이 들어가게 되고 그 파일이 인터넷을 통하든지 아니면 이것도 뭐 택배나 이런 걸 통하든지 서버로 다 모이게 되겠죠. 서버가 있는 곳으로 다 모여서 한꺼번에 다 이걸 취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서버에서는 판독 그리고 집계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물론 서버가 여러 대가 있기 때문에 판독 서버, 집계 서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판독 서버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서버가 한 대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뭐 수십 대가 될 수 있고 수백 대도 될 수 있습니다만 결국 서버에서 하는 작업을 놓고 볼 때, 서버에서 수행하는 작업을 놓고 볼 때 취합을 하고 판독을 하고 집계를 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서버에서 들어간 이 정보들이 내가 투표한 그 투표 정보들인 거죠. 그 정보가 결국은 방송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밑에 거는 뭐냐면은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 그러니까 개인정보는 어떻게 돌아가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데이터 이동에서는 내 개인정보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개인정보는 사실상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신분증을 보여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투표 사무원이 스마트 패드에 이 사람인 걸 다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할 때 이미 이 통신을 통해서 서버랑 연결돼서 이 사람에 대한 개인 정보가 직접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걸 또 반대로 이걸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이 특정 정보가 서버로 다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 도미니언 장비가 스마트 패드 쪽하고 연결이 현장에서 될 수도 있고요. 현장에서 통신을 통해서 될 수도 있고 현장에서 굳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개인 정보들하고 나중에 투표용지 이미지가 판독된 데이터들이 결합이 되면 누가 누구 찍었는지도 다 그 조합이 되게 되거든요. 너무 간단합니다. 이거. 그럼 비밀선거 위반. 너무 간단합니다. 비밀선거 위반인데 아마 이건 아주 비밀스럽게 진행할 겁니다. 아마도 이 정보들을 따로따로 제3국으로 보내서 제3국에서 이걸 연결하는 작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아니 그래 스톱. 그러니까 줄리아니 변호사 이야기가 도미니안에서 생성된 정보가 바다를 건너갔대요. 네. 그 독일에서 다 컴퓨팅되고 집계되는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그런 게 있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그 이야기네요. 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추측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를 이동을 시키게 되면 서버로 이동을 시키게 되면 경로가 다 남게 돼 버립니다. 경로가 남으니까 당장 걸릴 수도 있고요. 이 데이터가 흘러간다는 것을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미국의 그 뭐 FBI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CIA나 이런 데서 그 데이터의 흐름도 이제 그 감청이 되는지 이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조심스러워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서버에서 서버로 이동하게 되면 보내는 서버에도 기록이 남고 받는 서버에도 기록이 남기 때문에 USB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안에 집어넣어서 이걸 실물을 이제 이동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구식이지만 또 상당히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뭐 기본적으로 전번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그날 그 미국에서 대선 개표 과정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트래픽이 급등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굉장히 중요한 증거겠네. 네, 바로 그런 겁니다. 바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그 조작의 실마리를 단서를 찾아서 그럼 이 트래픽이 일어난 근원지는 어디냐라고 하면 또 IP 번호를 알 수 있고 IP 번호를 알면 주소도 알 수 있고 또 서버도 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또 추적을 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게 트럼프 변호인 측의 트위터에 떴더라고요. 그래프로 네, 해가지고 노란 배경을 해가지고 초등학생도 알 수 있게끔 그냥 완전히 마천루처럼 팍 쳤더구먼요. 그냥 네, 나 참. 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이제 보시면요, 92페이지인데 이게 글자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아,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해 하면서 이제, 바로 그냥 안 보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 이제 노란색만 보면 됩니다. 노란색 글자. 그런데 너무 이제, 네, 이런 거를 자꾸 안 보려고 하니까 선정하고 선동을 당하잖아. 이런 걸 자꾸 봐야 네, 되는데. 네. 예, 네, 말씀을 그래서 제가 예, 일부러, 하얀색 글자 먼저 보여드렸고, 그 예. 다음에 노란색 글자를 추가한 겁니다. 음, 이제는 하얀색 글자는 그냥 없다 생각하시고, 노란색 글자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그런데요,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편 투표와 당일 투표가 아주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편 투표는 조작이 이루어지면 그걸 확인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자, 보시죠. 처음에 그 우편 투표는 신분 확인을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작이 들어갑니다. 가짜 신분증이 막 나왔잖아요. 미국이나 그 대만이라고 했나요? 어디서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미국이나 대만 쪽에서 보낸 것 같은 이 가짜 신분증이 2만 개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증거들이 실물 증거가 이제 막 나옵니다. 음. 그리고 그 투표용지 쪽으로 이제 투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를 그 우편함에 넣을 때 중간에 이걸 받아가요. 제가 대신 넣어드릴게요 하면서 어떤 데는 수고비를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표를 사는 거죠 한마디로. 이걸 사가지고 중간에 가로챕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임의로 개봉을 했다가 그거 봐서 트럼프 표면은 폐기해버리고 트럼프 표가 아니면 그대로 티 안 나게 밀봉을 해서 집어넣는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그리고 또 폐기를 할 때도 땅에 묻는다든지 그런 거 뭐 계속 나왔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정보들 사진들을 계속 또 보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폐기되기도 하고 잘게 또 잘라서 폐기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들이 나오게 됩니다. 음. 그러니까 우편 투표는 조작이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우체국으로 간다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뭐 100만 장 가까이 경로가 불분명한 이상한 게 나왔는데 이게 아마 미국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게 똑같이 나올 겁니다. 송신처와 이제 수신처가 병확하지 않고 그 음. 경로가 이상하게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우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그 우편 그 데이터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진짜 이 우편 그 봉투가 제대로 된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불분명한 대규모의 우편 투표의 내용지, 그러니까 그 투표 용지만 들어온 것 같은데 대량으로 막 쏟아져 들어온 거죠. 이런 것도 지금 발각이 됐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뭐 페라리로 싣고 들어왔다 이런 그렇죠. 예, 예, 한 증언도 새벽 있는데요. 3시나 4시 정도 그렇게 네, 해가지고 미시간주 같은 경우는 13만 표 차로 갑자기 바이든이 이기는데 그 디트로이트 시청의 제시 제시 제이콥이라는 그 시청 직원이 그런 그 진술서를 썼더구먼요. 그냥 네, 그게 막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역전이 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중복 투표를 많이 했대요. 네, 그러니까 이러면 그 당일 투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또 뭐 다른 그 부재자 투표 한 사람이 한 번 더 당일 투표를 한다든지 자우튼 네, 참. 네, 네. 그런데 예, 이렇게 해서 우편 투표에 대한 조작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뭐 이거 말고도 또 많이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당일 투표를 한번 보세요. 당일 투표는요. 어떻게 조작이 되는지 일반인들이 알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음, 제가 물음표를 했는데 물음표 신분을 확인하고요. 보안카드를 받고 전자투표기에 들어가서
카드를 꽂고 난 다음에 투표를 하고요. 인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투표함에다가 집어넣으면서 동시에 스캔이 되는 음. 이 모든 과정에서 이걸 눈으로 확인을 하는 방법이 없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작이 없네라고 투표를 하는 사람이 인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드러내지 않거든요. 그럼 드러내지 않는 그 배후에는 어떤 식으로 조작이 가능한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데이터 이동이라는 부분에 노란색 글자를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그 전자투표, 여기 투표 기부터 시작합니다. 그 널찍한, 세로로 널찍한 그 화면, 투표기부터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작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인터넷이 통신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지금 확실하지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확인이 아마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통신이 만약에 되었다면 거기서부터 이제 조작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쇄가 되면 QR코드의 조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캔할 때는 스캔할 때는 스캔한 이미지들을 파일들을 삭제를 할 수도 있고요. 오케이. 이동할 수 있고. 판독할 때 바이든 그 트럼프 표인데 바이든 표로 조작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건 판독 조작이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예,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집계 조작은 뭐냐면 얼마든지 이 숫자를 이 숫자로 숫자만 바꿔버리는 겁니다. 판독 조작은 뭐 이미지에 관련된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는 손을 볼 수 있지만 집계 조작은 간단하게 그냥 마지막에 방송국에 발표되기 직전에 서버상에서 숫자만 간단하게 그냥 여기는 뭐 빼기 20만 장, 여기는 더하기 20만 장. 이런 식으로 그냥 뒤바꿔 쳐버리는 겁니다. 숫자만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엑셀을 이제 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엑셀에서 그 계산을 쭉 하잖아요. 오늘 매입 쭉 계산하고 오늘 매출 쭉 계산하는데 마지막에 총 합계가 나오는데 그 총 합계가 오늘 뭐 매출이 1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매출 100만 원에서 그냥 그 매출 그냥 120만 원으로 끝에 것만 숫자만 바꿔버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말도 안 되게 그냥 마지막 것만 살짝만 바꿔버리면 중간에 과정은 다 소용이 없게 돼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작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송출이 되면서 조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아주 사람을 정신없게 만드는 거죠. 여기 주 보여주고 저쪽에 주 보여주고 그리고 또 각 지역의 주거 보여주고 절대 그래프로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현재 멈추어져 있는 정지된 그 숫자만 보여주기 때문에 이건 거의 은폐라고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봤을 때 미국에서 뭐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조작이 가장 쉬운 것은 서버에서의 조작입니다. 집계 조작이 가장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걸 순식간에 뭐 그냥 뭐 1분 2분만 해도 미국에 있는 전 지역에 당일 투표된 이 전자투표기를 이용한 데이터는 순식간에 다 처리를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일 투표한 건 미국 전 지역에서 트럼프 몇 표, 바이든 몇 표 하고 그냥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꾸준히 조금씩 이제 늘려가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서버에서 집계 조작, 끝에서 두 번째죠. 집계 조작으로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게 그 트럼프 이 리드가 계속되니까 뭐 위스콘신, 뭐 조지아, 무슨 미시간, 펜실베니아 모든 주에서 새벽이나 아침 정도에 완전히 다 뒤집기를 해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한 게 아니고 서버에서 뭔가 이렇게 손을 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은 여기 가만 계시면 복숭아님이 하셨는데 새벽 개표 라이브를 봤는데 갑자기 숫자가 무섭게 올라가더라고요. 바이든 거가. 네. 근데 여기는 제가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 조작에 있어서는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론인데 여론. 그 투표하기 전에 투표가 진행되기 전에 계속 여론 조성을 합니다. 뭐냐면 민주당에서 계속 사전 투표를 하십시오 얘기를 하고 그게 사전 투표 조작이 있을 가능성을 미리 알고 있는 아무래도 공화당 측 사람들이겠죠. 공화당 측 사람들은 사전 투표를 하지 마라. 사전 투표 조작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자꾸 이제 편 나누기를 합니다. 언론이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에서 바이든 표가 많이 나와도
거 봐라. 공화당은 사전투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바이든이 이렇게 몰표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똑같네. 그런 그런 내용을 얘기하더라도 크게 이상하지 않도록 사람을 이제 사전에 이런 식으로 그 여론 조장을 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몰표가 많이 나와도 뭐 무슨 뭐 100만 몇 표가 몇 표였죠? 제가 표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80만 표였나 그랬을 겁니다. 그동안에 130 몇만 표였죠. 거기에 대해서 뭐 트럼프는 300표밖에 올라가지 않는 이런 말도 안 음, 되는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아무리 바이든 지지자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론 조성을 해 놓긴 했지만 과했다. 어느 정도 과했냐? 트럼프를 이길 만큼만 조작해야 되는데 트럼프를 이길 만큼 조작할 그 조작의 양이 작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지. 근데 트럼프가 너무 표가 많이 나오니까 조작도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게. 그래서 이렇게 과하게 조작이 될 수밖에 없었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조 바이든이 기본적으로 저 오바마보다 더 많은 득표수를 얻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저기 누구죠? 트럼프 아들이 트위터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어? 오바마가 거의 신화인데 민주당에서는 그 영감이 어떻게 그렇게 받을 수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맞는 말이죠. 뭐 별도로 뭐 또 얘기하자면 뭐 침해설도 있고요. 뭐 아들 뭐 아주 그 뭐 섹스 뭐 관련된 그 마약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또 실제로 막 사진들로도 나오기도 했고 참 말로 할 수가 없죠. 이게 참 참담하기 그지 없는 또 뭐 실언도 많이 했고요.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지지율이 높게 나왔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여기 어, 로이 라이온 킹님은 정확하게 새벽에 봤다고 하네요. 네, 미시간의 수치가 13만 표 올라갈 때 0표. 한 표도 안 올라갔다고. 우리가 아는 네. 거죠. 직접 보셨다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거는 그 집계 조작에서 서버 안에서 조작이 가장 크게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절대 확신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도 다 조작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어. 때문에 만약에 이 부정선거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심정이 거의 굳어져서 거의 확정 단계로 가서 이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한다면 우편 투표도 첫 그 프로세스로 이 과정 단계별로 봤을 때 첫 번째 단계부터 끝 단계까지 다 훑어봐야 될 겁니다. 음. 당일 투표도 첫 번째 단계부터 뭐 서버에서 방송국에 방송되는 데까지 다 연결고리를 다 살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광고 하나 제가 드리고 나갈게요. 여기 지금 로이 라이온 킹님이 그 알람이 안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마 알람이 거의 차단당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추천 영상 같은 것도 엄청나게 줄이려고 하니까 뭐 이게 지금 미국에 의해서 문제되듯이 그 페이스북이란 트위터라든지 유튜브들이 사실 언론을 굉장히 장악하고 굉장히 통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마 부정선거를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한 대우를 지금 아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 대우를 지금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면은 밴드나 SNS 같은데 이렇게 좀 공개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야기하시죠. 네. 다음 어, 주제로 나가기는 좀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게 제가 중간에 마이크 문제도 좀 있었기도 한데 아니죠. 어, 그런데 네. QR코드 문제는 다음에 좀 다루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루는 게 안 낫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요 시간 조금 이제 거의 되긴 했는데요. 예, 조금 설명이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으니까 마무리를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죠. 예. 네,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면 QR코드에 대해서 살짝 맛보기만 예고편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고 또 다음에는 네, 또 특별 세션으로 텍사스 주정부에서 도미니안을 왜 리젝트했는지 그것도 기술적으로 분석해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음. 일단 이제 92페이지 이제 계속 보시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아까 이제 데이터 이동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작이 일어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엔 그 밑에 있는 개인정보,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몰랐지만 신분증을 내어내주고 스마트 패드로 여기서 이제 본인 신분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개인정보는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신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 그뿐만 아니라
이 보안키에 개인정보가 일부 포함이 돼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QR코드에 내가 원하진 않았지만 어떤 후보를 뽑았는지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까지도 QR코드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직접 넣으면 상당히 위험하니까 숨겨진 일련 코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숨겨진 일련 번호. 숨겨진 일련 번호를 만들어 놓고요. 예를 들면은 이 그 개인 신분 확인할 때 일련 번호를 부여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여를 했을 때 그 첫 번째, 두 번째라는 것을 서버에 다 보관이 되고 있을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QR코드의 일부 구간에 이 사람은 몇 번째다, 몇 번째 투표를 했다라는 식으로 연결 고리만 만들어 놓으면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투표했는지를 나중에 다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내용을 왜 강조를 하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분명히 이 서버에 빅데이터를 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개인 정보를 계속 이제 축적을 하는 그런 정황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관위에서 빅데이터를 계속 관리를 하는데 어떤 정보를 계속 모으고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그런 의혹이 있는데요. 빅데이터라고만 하지 어떤 빅데이터인지는 절대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따야 되니까 이제 빅데이터라고 얘기는 하는데 거기에 대한 추정으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게 상당히 간단합니다. 절대 예를 들면 광화문 집회 8.15 집회에 나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원래는 개인의 어떤 스마트폰에 관련된 정보를 검찰에서 확인을 하려면요. 검찰이 아니죠. 지금은 경찰이 확인하죠. 검찰에서 확인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라고 하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뭐가 있어야 되죠. 영장이 있어야 되죠. 영장이 있어야 개인 스마트폰의 정보를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되는데 이제 영장이 없어도 수집을 할 수 있는 곳이 국정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관위하고 국정원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또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선관위에서는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럼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쓰레기장에서 찾은 그 개인 유튜버 사찰 문건이 이미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걸 놓고 봐서 선관위는 임의로 이 사람이 선거에 관련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을 경우에 사실 선거에 관련된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유혹을 그냥 얘기해버리고 그냥 영장을 마음대로 특정해가지고 다 그냥 스마트폰 관련된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그건 이미 확인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유튜버들이 이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고발을 고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선거에 관련된 이미 고소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거기에 대한 고소를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상당히 안타깝지만 어쨌든 그때 이미 확인이 된 겁니다. 정부의 일개 어떤 기관이 본인이 원하면 스마트폰 데이터를 다 가져갈 수 있다. 자, 여기 그런데 잠시만 기다.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조지아에서 바이든이 승리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조지아가 한국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니까 이번에 트럼프 측에서는 불법 투표지하고 합법 투표지를 찾아내는 작업을 동시에 벌리자고 했는데 이번에 조지아 주의 주지사하고 국무장관이 그냥 우리 지금 대법원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불법이고 합법이고 관계없이 그냥 단순 수개표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강행을 한 겁니다. 아마 두 사람은 앞으로 좀 추운데 갈 것 같아요. 추운데. 아마 제 생각에는 추운데 갈 것이 거의 확실해요. 린 우드란 그런 변호사가 이번에 고소를 하면서 그러니까 한국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측에서는 유령표나 이런 것이 많이 투입됐으니까 사인 대조, 신분증 대조 같은 절차를 거쳐가지고 불법 투표지는 가려내고 합법화된 투표지만 가지고 카운팅을 하자. 그런데 주지사하고 이 사람들이 뭔가 이번에 도미니언을 도입하는데 한 200억 이상 정도를 투입했으니까 두 사람은 앞날이 그렇게 밝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게 앞으로 지금 쟁송이 되고 또 조지아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소송도 들어가고 하니까 지켜봐야 되겠죠. 네, 말씀하시죠. 네.
어, 이번에 이제 그 8.15 집회에 참여를 했던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어, 그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그 어, 이게 스마트폰에 LTE 를 정보를 계속 신호를 주고받는데요. 거기에 중계기라고 있습니다. 그 중계기를 통해서도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폰 안에 있는 GPS 그 장치가 아니라 중계기와 연결되는 그 연결된 정보로 해당 위치의 중계기에서 이 스마트폰이 연결이 된 적이 있다라는 식으로 음, 전화 통화를 하지 않더라도 위치를 다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정보가 지금 정부가 이걸 파악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경찰이든 아니면은 뭐 질병관리청이든 어떤 정부의 일기 기관에서 국민들의 이 개인 정보를 마음대로 이제 이걸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사실 깜짝 놀랐는데 여기서 국민들이 대대적인 어떤 단체 소송이나 이런 것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요. 전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나라의 그 국민들이 좀 더욱더 개인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좀 인식을 하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내용 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음. 좀 심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설명을 좀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개인 정보를 이런 내용으로 이 사람은 보수 성향이다. 아니면 이 사람은 진보 성향이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계속 축적을 할 겁니다. 이번에 다 스마트폰 번호 다 유출이 됐거든요. 그리고 개인정보 다 유출됐고 집으로 다 이런 내용들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그 보건소에서 찾아와서 강제 검사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 정보들이 빅데이터라는 건 뭐냐면 모든 데이터를 다 모은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모아요. 모으는 게 빅데이터입니다. 모은 다음에 분석은 나중에 합니다. 그럼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 8.15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어떠한 투표의 정치 성향을 보일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 별로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모든 정보들을 수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뭐 집회에 관한 것이라든지 투표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런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들이나 행동들을 할 때 이런 사람들은 배제를 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속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투표의 과정에서 선거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QR코드에 있어서 QR코드 가지고 이걸 조작을 하기에는 그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아집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QR코드를 통해서 크게 이 후보를 조작을 하는 조작의 내용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조작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너무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하지만 QR코드는 개인정보를 포함을 시켜서 이 사람이 누구를 뽑았는지에 대한 개인 성향 수집이 너무나도 쉽습니다. 음.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 조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 QR코드에 대해서 집중해서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날 네, 12시부터는 조금 시간이 좀 약간 넉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은 네, 조금 더 네. 주제를 그래서 꼭 그 텍사스 주정부에서 거부한 것도 한번 꼭 분석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과 함께 예. QR코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좀 길긴 한데 한 시간까지는 되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내용으로 내일은 진행하는 내일은 것으로 점심 시간이 준비하겠습니다. 없으니까 좀 길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자, 알겠습니다. 어떻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방송을 어디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조슈아 님이 아주 이론도 박지만 또 이 실물을 다루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이렇게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걸 이렇게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었거든요. 어떻든 정말 진실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종의 여행길이니까 그래서 어떻든 여러분들이 옳은 거가 뭔가 틀리는가 뭔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아시려면은 공병호 TV를 항상 가까이 하시면은 진실에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다가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그런 뭐 전반적인 우파 유튜브들이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트래픽이나 이런 부분을 통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그런 공병호 TV의 영상물을 보시거나 그렇게 하면은
밴드나 SNS 같은 데 많이 이렇게 노출을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 또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은 지금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자유수호.net, 자유수호.net 같은 경우를 누르시게 되면은 그냥 바로 자유수호라는 그런 플랫폼에 접속할 수 있고, 또 그 안에 들어가면은 공병호 TV나 또 공데일리를 그냥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많고 하니까 다음에 한번 여러분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점심시간 오늘 주말이니까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